자, 트럼프는요. 이렇게 내일 아침 9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9시까지 이란을 향해서 빨리 합의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자, 4시간 만에 이란의 다리, 발전소 싹 날아간다. 그리고 하룻밤 만에 이란을 없앨 수도 있다고까지 엄포를 놓는 겁니다. 두진호 박사님, 지금 물밑에서는 중재국들이 내놓은 휴전안 이런 것도 오간다고 하는데 얘기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일단 결론적으로 휴전을 위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후의 통보의 이제 시간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늘 8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 이란이 두 손 두 발 들고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일 9시부터 4시간 동안 이란 전역에 대한 대규모 공중작전을 통해서 에너지 인프라, 발전 시설, 교량과 같은 이런 시설들을 전방위적으로 파괴할 수 있고 이란을 지도상에서 없앨 수도 있고 석기 시대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러니 미국이 제3국을 통해서 제안한 이 휴전안, 종전안에 이란이 손을 들고 나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최대의 압박을 구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이 제3국이나 혹은 유력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1단계 45일간의 임시 휴전, 그리고 2단계 이제 종전으로 가는 이런 안을 제안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는 걷어찼습니다. 그러니까요. 걷어찼기 때문에 아마 내일 한국 시간으로 9시까지 별도의 어떤 이란 혁명 수비대의 휴전과 관련된 어떤 제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미국은 4시간 동안 정말 대규모의 공중 폭격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 이런 작전들은 기만과 기습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계기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다 사전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만과 기습의 효과는 일부 제한되고 이것 또한 어떤 협상을 위한 정지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협상 상황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는 거고 내일 이제 한 4시간 정도의 대규모 공습까지 예고를 하신 건데 자 이렇게 나라를 하룻밤 만에 없앨 수 있다 이런 트럼프의 위협이 나오자 이란 분위기는 뭐 좀 사그러 들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망상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که ناشی از گرفتاری در بنبست و توجیه شکست‌های پی در پی ارتش آمریکاست هیچ تأثیری در تداوم عملیات‌های تهاجمی 자, 이원석 교수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밑에서 휴전안이 오가는데 2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휴전을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한 뒤에 그런 다음에 이 종전을 논의하자는 건데 이걸 이란이 받았냐?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어찼다는 거죠. 왜냐? 자, 이렇게 잠깐 휴전을 해봤자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이 오히려 더 전력을 증강해서 우리 또 때리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이란으로서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번 전쟁이 시작할 때도 이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협상 중재국들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 합의가 됐다라고 했는데 바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협상이 그냥 기만술이었었고 그 기간 중에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이 이란이 지금 그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란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히려 미국이 시간을 끌면서 지금 전열을 재정비해갖고 다시 이란을 지금 침공할 그 시간을 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으로서는 협상안을 받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강경파들이 반발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무런 성과 없이 그 협상안을 받으면 지금 그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심한데 그 반정부를 하는 그 국민들 위해서도 아무런 성과도 없고 협상, 휴전 그럼 이거 도대체 여태 뭐 한 거냐 해갖고 오히려 체제 유지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도 문제다. 받아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공격이 진짜 이루어진다면 석기 시대로 간다고 트럼프 말대로 굉장히 피해가 클 텐데 이걸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고 뭐 미국과 이란이 지금 서로 양보할 기미가 크게 없다 보니까 이란도 자 트럼프의 최후 통첩에 굉장히 단단히 준비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보면은
테헤란 전력의 뭐 한 3분의 1가량을 담당한다는 최대 발전소가 있어요. 다마반드 발전소라는데 여기가 지금 유력한 공격 목표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발전소들 지금 주변에 이란에서는요.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좀 우리가 이걸 막아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두진호 박사님. 사실상 민간인들의 인간 방패론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하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시한 이후에 이란이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 실제 무력을 동원해서 정말 초토화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위협인식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전혀 이 전쟁, 이 작전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즉 미국이 타격할 걸로 예상이 되는 테헤란의 그 전력을 공급하는 최대 발전소 시설이죠. 다마바드 발전소를 포함해서 뭐 네. 샤이드 라자이라든지 샤이드 살리미아와 같은 이런 발전소 주변에 이른바 인간 사슬, 인간 방패띠를 만들어서 예. 미군이 이 지역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타격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의 저런 행위를 전쟁 범죄로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민간인들을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미국이 굉장히 작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진을 지금 조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B2 전략 폭격기 점검하는 사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란 핵시설의 벙커버스터를 떨궜던 바로 그 전략 폭격기를 이번에 다시 공개를 하면서 우리 이런 거 지금 점검하고 있다. 얼마 전에 점검을 했다라면서 각오하라 뭐 일종의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최후 통첩 시간까지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한 1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17시간 뒤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한 3가지 시나리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4시간 정도의 대폭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량, 뭐 발전소 이걸 싹 다 없애겠다고 한 건데 근데 이원석 교수님, 사실 그렇다 그래도 이게 민간 시설들이다 보니까 전쟁 범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예, 모든 전문가들의 얘기가 만약 그 민간 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이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측에서의 얘기는 그 시설을 군인들이 즉 혁명 수비대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사실 미국이 어떤 공격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이 변호사들의 자문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여기서 이런 이 혁명 수비대가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을 해도 된다라는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걸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백악관에서도요, 기자들 사이에서 전쟁 범죄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는 거 아니냐는 지적인데 자, 트럼프의 반응은요, 이랬습니다. We've had numerous intercepts. Please keep bombing. Bombs that are dropping near their homes. Please keep bombing. Do it. When we leave and we're not hitting those areas, they're saying, please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them, right?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We won. I mean, we have a concept where we'll charge tolls. 자, 게다가 들으신 것처럼 호르무즈 통행료는 아니 두진호 박사님, 승자인 미국이 받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좀 현실성이 있는 얘기예요. 현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미국은 승리 선언을 하지 않았죠. 승리 선언을 하지 않았고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관련된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뭐 일시 휴전이나 1단계 그리고 일시 휴전 1단계 이어서 종전을 위한 정치적 협상으로 넘어가겠지만 거기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권을 가질 것이냐, 즉 누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가져갈 것이냐, 이제 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텐데요. 이란도 미국도 다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란으로서는 결국은 이게 경제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이미 군사력은 많이 괴멸적으로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권을 가지고 사실상 협상에서 미국을 상대로 우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 또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 17시간 뒤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두진호 박사님이 꼽아주신 거는 호르무즈를 물리적으로 강제 개방하고 그 이후에 제한된 지상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네, 일단 가장 기본값은 내일 한국 시간으로 9시 이후에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공중작전을 대규모로 이스라엘과 함께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핵심 표적들은 저희들이 좀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라마반드 발전소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사우스 파러스 그리고 아살류의 이런 가스 전과 가스 석유화학 시설에 대해서도 아마 일부 제한된 공중작전을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공중작전이 잘 끝나고 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하는 것이 제한된 지상작전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핵심 목표인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과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거를 위해서 농축 우라늄이 은닉되어 있는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그것은 장소? 예. 이스파한이라든지 포르도 나탄즈 정도를 상상할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에 들어가서 팀6, 예. 네이비3라든지 혹은 델타 포스와 같은 필요에 따라서 30, 80이 공수단이 함께하는 연합합동작전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핵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동결 작전도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